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거에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한 댓글들이 영상 곳곳에 있거든요. 질문 하나를 다 허투루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대로 보고 그것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저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소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선생입니다. 네, 오늘 뭔가 이렇게 밤처럼 이렇게 은밀하고, 그렇죠, 밤이라서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불을 끄고 조명만 이렇게 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장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리뷰까지 했었죠. 오늘은 드디어 미장센, 즉 연출 기법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연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간단한 방법들을 알아볼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 나면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다양하게 고민해 볼 겁니다. 그리고 꼭 연극 연기, 입시 연기뿐만이 아니라 오디션을 볼 때에도 이 캐릭터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더 다양한 연기들을 더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디션을 볼 때에도 이걸 좀 이용해서 이 캐릭터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연기적인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 미장센을 설명한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 진짜 이해하기 편해서 여기 있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면접이나 오디션에서 제시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혹은 우리가 독백을 해야 해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이나 손에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분석하고 어떤 뉘앙스로 연기를 할지 이미 고민도 했어요. 이제 그걸 발휘하려 무대에, 면접장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 무대에 어디에 어떻게 있을 건데, 우선 우리가 어떤 대사를 받았을 때 어떤 위치, 어떤 각도로 서 있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 보이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 무대 가운데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반대로 뭔가 연기를 보는 사람과 단절된 느낌이 납니다. 이젠 아예 정면을 한번 볼까요? 무언가 선언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너무 정면에, 너무 우리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 어떨까요? 간절해 보이죠? 이렇게 서 있는 거 하나에도 다양한 느낌으로 첫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팔짱을 이렇게 끼거나 혹은 허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등 나의 상태를 몸으로 먼저 표현해서 이 보는 이들을 내가 어떤 연기를 할지 짐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무대에서 가장 불쌍하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거를 표현한다면 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의자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무대에서 가운데에서 살짝 벗어난 측면에서 이 비스듬하게 의자를 두고 앉아 있으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얼굴 각도도 우리의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자의 각도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딘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더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혹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쪼그려서 앉아 있다면요, 바닥에 직접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더 처량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죠. 네, 이렇게 무대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 첫 시작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어떤 표정이나 몸짓 등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불쌍한 척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입시에서 제시대사를 할 때 좀 더 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자를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에 따라 장소 또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성격적인 걸 보여줘 볼게요. 첫 번째로 의자를 정면에 앞에 두고 있어 볼까요?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모으거나 비벼 봅시다. 그러면 신문을 받거나 무언가를 고백하는 듯한 두렵거나 떨리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로 이번엔 비스듬하게 앉아볼까요? 등받이에 이렇게 팔을 걸고 다리를 꼬고
앉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건방져 보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의 뉘앙스에만 신경 쓰기보다 행동, 태도 또한 여러분이 연기하려는 캐릭터와 일치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과 태도 또한 이 캐릭터의 일부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이 더 힘있는 이유. 자, 이처럼 여러분이 제시대사를 할 때 이 직전 행동의 이 기분, 상태, 정서, 감정, 태도를 행동으로 조금 더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 캐릭터처럼 보이려는 다양한 뉘앙스를 구사하는 것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딱 한 가지의 행동만으로도 캐릭터와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행동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기에서 우리는 가끔 대사가 좀 설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설명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연기든 첫 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디션이나 입시에서 제시대사를 할 때 바로 대사부터 막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극락이 결정되는데 말이에요. 유진온일의 밤으로의 긴여로의 에드먼드 한 줄 대사로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대사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없게 하셨어야죠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바로 승질부터 내면 어떠나요? 갑자기 처음부터 승질을 내버리니까 2, 3초 만에 갑자기 승질을 내버리니까 바로 듣기 싫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 대사를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처음 여러분들의 연기를 들은 그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대사를 그렇게 화나면서 표현을 한 거라면 이 화낼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달려가 이 주먹을 들이대려다가 힘을 풀고 털어버린다거나 혹은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호흡을 마시고 한숨을 푹 쉬거나 등등 이런 행동을 먼저 보여주면 이미 벌어진 일이라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말로만, 이 뉘앙스로만 나 화났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신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먼저 해준다면 조금 더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냥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 이런 표현이 와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친한 친구랑 싸웠어요. 누군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혹은 서로가 그냥 막 변명을 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워요. 말로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 그런 말뿐인 태도보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는 그 한 번의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풀게 해주지 않나요?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게 훨씬 더 어떠한 말보다 훨씬 와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연기에서 대사는 내용 전달과 이 표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의 연기 폭이 정말 넓어질 겁니다. 결론, 우리는 연기를 하는 나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보이는 관점에 대해 즉 관객이 나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객관적인 시선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막 안에서 막 느끼고 내부적인 충돌을 느끼고 그것을 막 생각해서 뱉었어. 근데 그거는 나한테만 그렇게 와닿고 보는 사람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남궁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연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미장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걸 활용한 다양한 연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레슨생들에게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잘 하다가 가끔 어려운 거를 좀 느낄 때 대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사만 주구장창 막 잘 뱉으려고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잘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말로만 다 그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행동이 진짜로 내가 발휘되는 거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그런 표정을 짓는 것조차도 좀 과장되게 보이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큰 힘을 발휘한다. 이 원리를 눈치채시면 대사를 정말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정말 크게 성장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잠깐, 지금 여러분의 습관이 본의 아니게 다른 인물처럼 보인다는 거 아시나요? 다음 영상은요, 습관 때문에 내 의도와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